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집합 해봅시다. 자, 일단은 미리 말하자면 빠르게 끝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집합 개념 정리 빠르게 설명하고 이제 너네가 선생님이 그 개념 플러스 유형 조금 필수 예제 푸는 것도 찍을까 되게 고민 중인데 그거는 일단 찍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네, 일단 찍어보고. 네. 자, 우선은 다섯 번째 단원이죠, 그렇죠? 네. 집합해 봅시다. 일단은 집합이 일단 뭐냐면 되게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뭐 모임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요. 네. 그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주관적이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잘생긴 동직이라든지 이제 뭐 예쁜 유빈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그 덩치가 큰 은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항상 예진이한테 키가 작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눈에는 예진이가 클 수도 있는 거고, 동치가 안 잘생긴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엄청 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수가 덩치가 작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다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미안합니다. 네. 자, 진지하게 하세요. 알겠죠? 네, 진지하게.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거는 이런 뜻인 거고요. 집합이라는 건 이런 뜻인 거고. 자,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집합의 표현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집합의 표현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 아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로 살짝 우선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이제 객관적 기준에 따른 모임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모인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거를 원소라고 그래요. 원소. 그러면 집합은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닙니다를 표현하는 표기법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삼지창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원소입니다,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온 거냐면 엘리먼트에서 온 거예요. 그거의 이를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소는 보통 소문자를 쓰고요. 집합은 우리가 보통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느낌 있죠. A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집합의 표현 들어가면 집합 표현법 뭐가 있냐면 이제 원소 나열법이 하나 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원소 나열법은 뭐냐면은 이제 집합의 모든 원소를 잠깐만요. 살짝 내려서 집합의 모든 원소를 나열을 하는데 어떻게 나열하냐면 여기 중괄호 안에다 나열하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다가 나열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순서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거나 정말 많은 원소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점점점이라고 표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알죠? 점점점.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열한다. 집합의 모든 원소를 나열한다. 중괄호 안에. 그래서 순서 상관없고 중복 상관없고요. 중복 있으면 안 되고요. 많은 거는 점점점으로 표현을 한다. 네.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그럼 뭐냐면 문제가 이제 조건제시법에서 일어나요. 조건제시법을 이제 잘 못하니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조건제시법이 나오면 그게 어려운 거야. 그 표현법이 이제 읽지를 못하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이제 네. 조건제시법은 일단 중괄호 안에 이제 대표 원소를 하나 쓰고요. X 같은 거 있죠. 대표 원소를 하나 쓰고 여기 바 하나를 그려요. 이거는 이제 후치 수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후치 수식이 뭐냐면 이제 영어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수학도 하나의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영어 사용하는 것처럼 수학도 사용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수식해 줘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X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 앞에 이제 명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 뭐 단일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pretty girl처럼 이제 뭐 handsome guy 뭐 이렇게 앞에서 이제 단독으로 전치 수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식하는 말이 길어지면은 앞에다가 일단 그 명사를 쓰고 뒤에다가 길게 나열하잖아요. 관계대명사처럼.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네. 뭐 영어는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 원소가 하나 있고 그 이제 원소들의 공통된 조건을 제시한다. 그게 조건제시법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에 절대 쫄지 마세요. 알겠죠? 조건제시법에 쫄지 마세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이 나오면은 그냥 대표적인 원소 하나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말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그 원소들을 쭈르륵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원소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 표현의 한 방법일 뿐이지 뭔가 원소 나열법이랑 조건제시법이랑 뭔가 조금 나란히 있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 괄호 1번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게 2번, 3번 얘기할 게 있는데, 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집합의 종류라고 하기에는 뭐 그냥 별거 없는데, 당연히 뭐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면은 유한 집합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면 그거를 우리는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유한 집합 안에는 우리가 이러한 집합이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원소의 개수. 그냥 우리는 표현법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A라는 원소 앞에다가 N이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뭐 개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 A 집합이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원소의 개수는 4개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그러면 공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빌공짜예요. 그래서 여기 0. 공허할 때 그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소의 개수는 0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집합의 표현은 다 배운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필기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부분집합인데, 부분집합은 우리가 뭐냐면은 부분집합은 이런 거예요. 그 이제 A라는 A의 원소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 수 있는 집합이에요.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 부분집합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수. 그럼 우리 약수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12의 약수를 구해보세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자기 자신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부분집합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서 중요하게 하나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공집합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공집합하고 이렇게 쓸까요? 네,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 있죠.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 말 이해되나요?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공집합은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자기 자신도 무조건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되게 강조하셔야 되고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안 가르쳐 줬네요. 그래서 부분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 표기법이 있는데 이제 뭐 부분 집합, 네, 뭐 A의 원소들로 뭔가 부분 집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분 집합이다라는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C자로 표현하거든요. 이 C는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가 포함하다의 컨체인에서 온 거예요. 그거의 앞에 C를 따온 거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은 요것도 알아두면 좋은 게 이런 표현이 또 가끔 등장하거든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뭘 의미할까요? 똑똑한 학생은 바로 나오죠. A와 B는 같은 집합이다.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도 되게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 부분 집합 이런 게 있는데 진 부분 집합도 우리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진분수 비슷한 거거든요. 진분수가 뭐가 있냐면은 진분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되냐, 뭐 7분의 7, 7분의 4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진분수가 아니죠. 얘가 진분수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분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모랑 분자랑 같은 분수는 취급을 안 해요. 당연히 분모보다 분자가 커져도 그거는 진분수가 아니라 그걸 가분수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분수하고 이제 가분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자기 자신 이상부터 전부 다 가분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그 부분 집합에서 자기 자신만 제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 제외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제외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단 필기하시고요.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그런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각 원소마다 아니다.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못 하더라고요. A가 원소가 1, 2, 3, 4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A의 부분 집합 전부 다 구해봅시다. 지금 멈춰놓고 A의 부분 집합 다 구해보세요. 알겠죠? 얼른 구해보세요. 네, 구했죠?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부분 집합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항상 뭘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까지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애들 가르칠 때도 항상 똑같았거든요. 너네 72의 약수 지금 구해봐. 12의 약수, 뭐 24의 약수, 뭐 이런 조금 큰 수들 있잖아요. 그 약수들을 꼭 한 번쯤은 구해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 감이 오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원소의 개수별로 구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n이 0개,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은 뭐예요? 그쵸? 공집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은 그냥 각 원소별로 하나씩 써주면 되겠죠. 1, 2, 3, 4.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은 1, 2, 1, 3, 1, 4,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3, 4 이렇게 6개 나오나요 총? 그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뭐가 있냐면 1, 2, 3, 그 다음에 1, 2, 4 네,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1, 3, 4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4개 존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개인 건 뭐 있어요? 1, 2, 3, 4 자기 자신까지다. 이거 이해돼요? 부분집합은 꼭 자기 자신의 손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1개고 여기가 4개고 여기가 6개고 여기가 4개고 여기가 1개인데 일단은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각 원소마다 사용하냐 안 하냐를 고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부분집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각자 의미가 있어요. 이 공집합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각 원소를 전부 다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겠죠? 그럼 1은요? 얘는 사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얘는요?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얘는요?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얘는요?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이해돼요? 네, 다 하고 싶은데 조금 더 할까요? 네, 그럼 1, 2는요? 하고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나 잘해요. 네, 그 다음에 1, 3은요?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끝까지 가자. 자, 그 다음에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얘는요? 안 하고 하고 이제 좀 이해돼요? 네, 나를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마다 다 길이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각각마다 이렇게 뭐 하나 더 할까요? 네. 또 뭐 있지? 뭐 색칠된 점? 네.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용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2가지씩의 뭔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에서 이 색칠된 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점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얘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용하고 안 하고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 우리가 그거 자체를 2의 원소의 개수 n제곱으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도. 네, 그래서 일단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 맞는데 2의 n제곱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원소마다 이제 개수를 설명해 볼 거는 선생님 그래서 개수를 동그라미 친 거거든요. 잘 봐봐요.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4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4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혔으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를 우리가 4C1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4C2라고 얘기하고 4컨비네이션이 4컨비네이션 3이라 얘기하고 4컨비네이션 4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 파란색을 얘네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1하고 2를 무조건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세요 하면은 얘네는 사용이라고 이미 정해둔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길이 2개가 있어서 2의 4제곱이 정답인 거고요. 그럼 만약에 2, 3, 4를 절대로 포함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 하고 하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하고가 아니라
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길이 두 개니까 2의 1제곱이 정답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 힘드네요. 네. 자, 그래서 부분집합은 이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 왜 자꾸 이상한 거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5번째가 아니라 3번째죠, 그렇죠? 네,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자, 3번째. 그럼 이제 집합의 연산인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뭐 집합의 연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차집합이 있고, 여집합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배울 거예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다들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N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은 이거를 A 캡 B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를 A 컷 B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A 교집합 B라고, A 합집합 B. 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뭐냐면 진짜 차 할 때 이제 뺄셈이잖아요. 진짜 뺄셈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집합은 뭐냐면 이제 요걸 써요. 선생님 아까 이거 C는 부분집합의 컨테인이라며. 그래서 이거는 컨테인이 아니라 컴플리먼트였나요? 네, 그거였을 거예요. 상호 보완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채울 수 있는 뭐 그런 뜻인데 그냥 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낫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림으로 표기하면은 우리 이제 벤 다이어그램도 솔직히 조금 배워야 되잖아요. 요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합집합은 요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좀 심한데요? 이런 거 다 색칠한 거를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 너무 급한가? 네. 이렇게 해주면 좀 낫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를 제외하시오니까 교집합 제외하고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얘는 조금 더 하나, 진짜 못해 먹겠다. 네. 선생님이 준비가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네. 여집합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면 더 좋거든요. 이제 그 A랑 B 이렇게 있다면은 그 A를 제외한 모든 부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힘들다. 네, 그러니까 여기 교집합도 포함되면 안 돼. 네, 그래서 각각 중요한 내용 하나씩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첫 번째로 교집합에서 중요한 내용은 만약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거는 서로소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합집합을 넘어서 우리가 그 전체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체 집합은 우리가 U를 조금 이렇게 네모나게 구부려서 이렇게 씁니다. 그냥 뭐 U랑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엄청 중요하죠. 차집합의 성질이거든요. 이거 엄청 많이 씁니다. 차집합의 성질은 뭐냐면 A 빼기 B를 우리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 하면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것도 많이 씁니다.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배를 때려서 이제 이렇게, 네, 이거 드모르간 왜 안 써놨지? 네, 하여튼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교집합도 뒤집어진 거 보이죠?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집합의 여기 뜻도 좀 보충해 주자면, 여의 뜻은 남을 여자거든요. 아이씨, 왜 이렇게 못 써?
이러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보충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서도 우리가 not이라고 생각해 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집합 연산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쭈르륵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바로 2번 이제 또 연산 법칙 배울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교환 법칙이 있는데 이제 연산 법칙을 배우면은 우리가 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합집합하고 교집합 있잖아요. 둘 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 결합 법칙도 자유로우면 좋겠지만 동일 부호에서만 동일한 부호일 때만 결합 법칙이 자유롭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묶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호가 동일할 때만 성립하는 게 우리가 결합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네, 분배 법칙을 잠깐만요. 네, 그냥 우리가 인수분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전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 당연히 그러니까 분배랑 묶는 게 이거 두 개가 다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묶기를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분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분배를 딱 때려서 잠깐만요. 얘를 좀 내리면 되지 않을까? 씨. 네, A가 같네요. 네, 괜찮습니다. 얘를 분배를 때려서 A 합집합 A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얘가 A가 되면서 네, 잠깐만요. 와, 네, 오씨, 네, 이렇게 되면서 A 합집합 A 갑자기 왜 문제 푸는 게 돼버렸죠? 예시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네, 뭐 일단은 이렇게 된 김에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A 합집합 A는 그냥 A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A 교집합 A하고 B의 합집합이 되는데 그거와 A와의 교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A가 되긴 하는데 이게 갑자기 문제 푸는 걸로 돼버렸을까요? 네, 신기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반대로 이걸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문제가 너네 못하는 거 이거 찾았다 지금 찾았다.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반복되는 여기 두 개 보여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데? 네. 그래서 분배 법칙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거의 다 왔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이거를 동치변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인 경우예요. 근데 이걸 포함한다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짓인데 얘랑 똑같은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 깔고 가셔야 돼요. 어떤 거 깔고 가시면 되냐면 일단은 그러면 A에서 만약에 B를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감정이입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A가 지금 B에 속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A에서 B를 빼버린다는 건 내 모든 걸 빼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A가 B에 속할 때 A와 B의 교집합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쵸? 이거는 작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거잖아. B 안에 A가 속해 있는 상황인데 A와 B의 그 겹치는 구간을 찾으세요 하면 A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합집합은 A와 B 합집합은 어떻게 보여? 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를 집합 B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 네 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파생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A가 B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너네 명제 때 배울 건데 그냥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항상 대우도 참이거든요. 그냥 명제가 항상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인데 그 대우가 뭐냐면 뒤집어서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둘 다 부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동일하게 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A가 B에 속하면 B가 아닌 것은 A가 아닌 것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명제에서 너무 당연한 거여서 일단은 뭐 이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한 게 우리 차집합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맞죠? 차집합의 성질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대우라고 할게요. 대우. 그 다음에 우리 차집합의 성질. 이거를 우리가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하겠다.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떠서 이거 전체에다가 내가 드모르간의 법칙, 잠깐만요. 이것은 이름을 안 적었네요. 이거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알죠? 뭐 이름만 써도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양쪽에다 씌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뭐 어차피 양쪽에다 씌울 거니까 똑같은 거죠. 그럼 왼쪽도 드모르간을 했으면 오른쪽도 드모르간을 해줘야 똑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을 뒤집었으면 오른쪽도 뒤집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공집합을 뒤집으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거 쓴 게 드모르간이라는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그러면 지금 드모르간 법칙은 어디에도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얘네만 기억하면 돼요. 이 7가지. 알겠죠? 이 7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7가지는 항상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원소의 개수 문제인데요. 원소의 개수. 네, 첫 번째로 그냥 이거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려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 U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합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합집합을 그냥 구하면 되기도 하는 거 맞는데 보통은 A집합, B집합을 따로 주어준다고요. 그 다음에 뭐 교집합을 따로 알려준다거나.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번에 A하고 B의 합집합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면 문제를 낼 필요가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집합 따로 알려주고 B집합 따로 알려주고 A와 B하고 겹쳐지는 게 이런 게 있을 때 합집합을 구해보세요 이런 거 얘기하기 때문에 먼저 A의 집합의 개수랑 B의 집합의 개수를 더하신 다음에 우리가 둘이 겹치는 게 지금 하나 더 붙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교집합을 제외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일단은 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걸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거의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드모르간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합집합의 여집합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합집합의 여집합 요런 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집합이 3개일 수도 있거든요. 집합이 3개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싸그리 다 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위에서 한 거대로 교집합들을 한 번씩 빼줘요. 교집합들을 한 번씩 빼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집합이 3개일 때는. 그러면 여기 하나 색칠해서 더하고, 여기 하나 색칠해서 더하고, 여기 하나 색칠해서 더하고. 그러면 쌤이 그림으로 표현해 줄까요? 아, 이거 좋다. 그러면 만약에 잘 보세요. 그거 좋다. 그거. 내가 쌤 오늘 패드를 놓고 와가지고. 그걸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둡시다.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 합집합을 구하라는 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잘 봐봐요. NA를 더한다는 거는 A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G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더하라는 건 여기가 집합 A고 여기가 집합 B고 여기가 집합 C입니다. B의 개수를 더하라는 거는 이제 B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C를 더하라는 거는 C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을 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A와 B의 교집합은 뭐예요? D하고 G죠. 그쵸? 그래서 D하고 G를 제외하겠네요.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을 제외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E하고 G를 제외하라는 거네요. E하고 G를 제외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 다음에 B랑 C의 교집합을 제외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F하고 G를 제외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는 뭐라고요? A, B, C, D, E, F, G라고요. A, B, C, D, E, F, G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은 잘 보세요. A, B, C, D, E, F.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A, B, C, D, E, F만 남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 뭐가 필요해요? 그쵸? 여기에다가 G자리가 하나인 얘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G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얘 모양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각각의 집합을 따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의 합집합을 구하세요 하면은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원소의 개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이거는 좀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 네, 요거 마지막은 선생님이 조금 예시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여기 있다. 네. 네. 이게 원래 이렇게 말로 돼 있었나? 맞네요. 자, 요거 봅시다. 일단은 그냥 집합을 일단 표현을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보시면 일단 개념 플러스 유형이 있는 문제고요. 전체 회원이 60명인 어느 등산 동호회에서 설악산 등반, 설악산을 A라고 합시다. 지리산을 B라고 합시다. 그래서 모두 등반해온 회원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그림부터 그려야 되는데 전체 집합을 U라고 두시고요. 거기에 얘하고 얘의 교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회원이 60명이니까 설악산 등반 회원은 42명이고요. 지리산 회원은 33명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모두 등반해 한마디로 A와 B의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교집합이 최대일 때,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어떻게 구할까? 이 겹치는 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보면 일단은 전체가 이제 60명이잖아요. 여기 바깥에도 모두 등반을 모두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해본 사람도 모두 있을 텐데 일단은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더 작은 집합 보이나요? 작은 집합? 이 작은 집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설악산을 등반해 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교집합이 커질 수가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교집합이 예를 들어 40명이래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3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없는 유령이 7명이 설악산을 등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작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설악산을 등반해 봤다면 그러면은 교집합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쵸? 한마디로 최대값일 때는 그냥 B의 개수랑 똑같을 때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AN 지금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B의 집합하고 교집합이 동일한 경우에 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최소는 언제는 얘기해요. 최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최소는 이 합집합이 일단은 전체 집합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말을 좀 정리할 거랬다. 이 상황을 떠올려봐요. 이 합집합이 그냥 전체 집합하고 최대한,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집합을 내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를 합한 합집합 자체가 이 전체 60명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두 개를 더하면은 75일 거 아니에요? 75명? 근데 여기에서 그 교집합이 최대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집합이 15명체가 되지가 않는다면 이게 넘어가 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교집합이 15명 정도, 그러니까 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 그러니까 최소값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둘이 더했을 때, 그러니까 이 합집합을 최대로 부풀려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 최대값일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 합집합이 최대로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합집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합집합의 크기에 따라 이 합집합이 최대일 때랑 합집합이 최소일 때를 생각해 주시면, 합집합이 최소일 때 그 교집합은 최대가 되고요. 합집합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줄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합집합의 개수가 최대일 때, 합집합의 개수가 최대일 때는 교집합의 개수가 최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떠올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합집합 자체가,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건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아까 더해서 75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합집합이 되려면 최소로 15까지 교집합이 15개는 들어가 줘야 우리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 최소일 때는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집합의 개수가 더 작은 집합의 개수하고, 이렇게 써줄까요? 작은 집합의 개수하고 같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괄호 2번에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인데 요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인데 합집합이 최대일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이 되게 반대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그러면은 33명이고요. 최소값은 15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33명 15. 그렇죠? 정확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합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필수 예제 쭈루룩 푸는 거 한번 보여줄 생각인데 그거는 잠깐 좀 기다려 보세요. 알겠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잘해 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